뉴스 데일리 베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국과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려야 할 듯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국 페이스북 활동 잠정 중단. 자, 이런 기사의 소스는 조국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일본 참의원 선거도 끝났고 할 말은 다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당분간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데 그 근거를 삼고 있었는데요. 자, 조국은 지난 13일 동학 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자신의 SNS에 링크한 이후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메시지 40여 개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자, 그야말로 중독 증세에 가까운 조국의 페이스북 활동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자, 이 때문에 조국이 페이스북 활동 휴직에 들어간 것을 두고 비판 여론 확산을 의식한 것이라는 언론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SNS 중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조국에 대한 페이스북 활동 잠정 중단 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던 건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이 30일이니까 자,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조국의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자, 아니나 다를까 또 일본과 관련된 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이 이날 페이스북 글을 소개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그야말로 살벌했습니다. 자, 이 댓글들은 잠시 뒤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 일단 조국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자신이 본 주전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주전장은 일본 우익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는데요. 자, 일본계 미국인 유튜버 미키 데자키가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우익의 실체를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자, 영화를 봐도 이런 것만 골라보는 건지, 자, 아니면 페이스북에 일본과 관련된 글을 하나 올리고는 싶은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려서 소재 고갈로 급하게 어서 영화 하나를 주워 본 건지 알 길이 없지만요. 자, 이 정도면 문재인이 북한의 스토커적 증상을 보이듯 조국도 일본의 스토커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의 주장을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라면서 다수의 한국인이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나 그런 분에게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준다고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은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재조명되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한 협정 체결자인 시에나 S사부로 당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자, 일본은 그 이전도 이후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기승전결 2018년 대법원 판결 얘기로 글은 귀결되었는데, 조국은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경제 전쟁의 신속한 종결에 외교와 협상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2012년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몰각 부정하면 헌법 위반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국은 대법원 판결을 매도해온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요 며칠 조국이 올린 페이스북 글의 논조와 전혀 다르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조국은 또다시 국민과 정치권을 상대로 헌법 위반자 운운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판결에 대한 비판은 국민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틀을 짜놓고 또 일정한 프레임을 짜놓고 이 틀에서 벗어나면 이 프레임에서 어긋나면 너는 매국노야 또는 너는 헌법 위반자야 라고 조국은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가진 위치와 지위를 이용해 또 언론을 이용해서 일정의 의도성을 가지고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봤자 청와대 비서 출신인데 말입니다. 네티즌들도 이와 같은 조국의 선동질에 단단히 화가 나 있는 듯합니다. 해당 기사에는 화나유가 1900개에 이르렀고 좋아요는 28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자,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순서대로 몇 개의 댓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공감을 받은 댓글은 패북 정치 안 한다고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패북 선동질을 몇 번씩 하고 이런 새끼가 무슨 민정수석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냐. 당장 자기가 한 말 며칠도 못 지키는 쓰레기인데 하긴 문재인 같은 쓰레기도 민정수석하고 대통까지 하는 나라니 어련할까. 좌빨라스가 할 줄 아는 게 선동질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사회주의 혁명운동 하다가 국보법 위반으로 깜빵 들어간 빨갱이 시끼 어떻게 문재양은 지 같은 빨갱이들 잘도 끌어모았네. 좌빨 정권답다라는 댓글이 1위를 차지했고 젊은이들 선동질 하기 전에 미국에서 수천만 원 등록금 내면서 잘 살고 있는 네 아들 새끼부터 여기 와서 플랜카드 들라고 해라 라는 댓글과 제발 이빨 가지고 하는 싸움 그만하세요. 자, 지금 경제가 꼬꾸러지고 있는 판에 뒤에서 죽창간이 뭐니 입으로만 국민 감정 부추기는 그런 행동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뭔가 실리적인 대책을 가지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섰으면 좋겠네요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반일 좋다 이거야. 나도 일본 싫으니까. 그런데 좀 대책 있는 상태에서 선동하고 있는 거냐. 자, 뭐 알고 있는 건 있어서 욕하고 있는 거냐. 사법시험 패스도 못한 놈이 어떻게 서울대 법대 교수인가 했더니 참여연대 출신인 놈이었나 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국을 향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서울대 학생들은 아예 조국을 향해 교수직에서 물러나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국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은 자신이 과거 교수 출신 정치인을 일컫는 이른바 폴리페셔를 비판한 글을 교내 신문사에 기고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수석은 2004년 4월 12일 서울대 대학신문에 기고한 교수와 정치 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에서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라며 해당 교수가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 낙선의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폴리페셔들에게 사직을 촉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후 2년 이상 서울대 교수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자, 취임 직후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현재 안식년 상태여서 업무 진행에 있어 강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조국은 2008년 김현수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가 18대 총선에 출마하자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좌파들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가 조국에게서도 여지없이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익명의 서울대생은 지난 26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순우라이프에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시는 거 아니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학생은 벌써 학교를 2년 2개월 비웠는데 법무부 장관을 하면 최소 1년은 더 비울 것이고 평소 폴리페셔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좀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정수석 될 때는 안식년이라 강의에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안식년이 3년 이상 갈 리도 없고 이미 안식년도 끝난 것이 아닌가라며 학교의 자리 오래 비우면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꼬집었습니다. 31년째 7,500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린 이 글에는 내로남불 정신이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라. 필수 과목 교수가 자리를 비워 다른 교수들이
고생한다. 폴리페셔들이 국회의원 나가서 4년 학교 비워서 주는 피해나 조국 교수가 3, 4년씩 학교를 비워서 학생들에게 주는 피해가 뭐가 다른가라는 댓글들이 달렸고, 댓글을 쓴 한 학생은 적어도 한 주기 민정수석을 하다가 또 옮겨서 다른 주기 법무부 장관을 할 거면 교수직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의 요구는 내로남불하지 말고, 자, 네가 말한 대로 양심이 좀 있으면 학교를 제발 좀 떠나라는 것입니다. 정교수직에 있는 교수들의 연봉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찌질하게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라면 학생들을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는 것이고, 자,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 정계에서도 떠나야 하는 게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요즘 조국의 행실머리를 보면서 제가 절실히 느끼는 생각들입니다.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싹부터 잘라야 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를 위해서도 맞는 것 같습니다.